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알 수 있는 음성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마포구가 독서문화 행사 더북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18위에 올랐습니다. 보령시가 2024 보령 한 달 살기 여름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QR코드만 찍으면 원산지 정보가 음성으로 나오는데요.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진열장에 놓인 떡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포장지의 QR코드를 핸드폰에 가져다 대자 원산지 정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가공소금, 쑥, 모시, 딸기분, 말, 계란, 생강, 검정콩은 국내산이며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원산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팻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소비자에게 가공품 원산지 표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씨를 받는 전혀 안경을 쓰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빨리 시행을 됐으면 좋겠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QR코드 홍보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회사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라든가 어떤 원료의 출처들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저희 회사가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장령단공원에서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는 6.25 전쟁 당시 결사대로 활동하다 돌아가신 16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8년 건립된 현충시설로 동대문구 제향군인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16지사 위령제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구의원들, 동대문구 제향군인회, 6.25 참전 유공자회를 비롯해 동대문구 보훈단체와 제향군인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16지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과 호국 영령의 거룩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그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아 계신 유공자분들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민원 응대 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이민원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이 발생한 상황을 연출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들이 직접 역할극에 참여해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에 맞춰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캠을 직접 착용해보고 경찰관과 직결된 버튼을 눌러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민원실 비상벨의 작동 여부와 통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군은 민원실 현장 직원들이 비상벨, 웨어러블 캠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민원 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국민도서 실태조사 결과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32.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청년들의 독서 흥미를 되찾기 위해 독서문화 행사 더북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홍대 레드로드 R1에서 독서문화 행사 더북데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더북데이 행사는 1일 오후 6시 사전 공연으로 시작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방송인 조영구의 도서 경매, 기탁식을 거쳐 작가 박상영의 북토크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알뜰 북마켓, 16개 동 중고도서 판매 등 부스가 운영되며 행사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중고도서 판매로 얻은 수익은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책을 더하고 마음을 나누는 더 북데이 행사에는 16개 동 더 북데이 추진위원회, 마포 구립도서관 15개소, 새마을문고,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보탰습니다. 양일간 진행된 더 북데이 행사를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시청 산격청사에서 구군 토지정보업무 담당 공무원이 참가하는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는 토지정보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 업무 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 업무 처리 방안 등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연구경진대회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지적기준점 관리, 수치지역 세계측직의 변환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서구청 양원모 주무관이 발표한 지상 라이다 측량 기반 지적 업무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는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부상장병과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부상치료 중인 장병들을 직접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토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대전보훈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군인 등 11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도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18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경제,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2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은 총점 534점을 획득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 18위에 올라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횡성군은 인구 부문에서 117.1점, 경제 및 고용 부문에서는 119.4점을 받았고 교육 부문에서는 107.3점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보츠와나 대표단 일행이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화가 잘 정착된 국가로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광업과 소, 양사육 등 목축업이 보츠와나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단은 귀국 후 본국의 목축업 발전 방향에 횡성의 우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에서 제25회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달리기 대회에서는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특별자치 새희망, 새출발 2024 도민대통합 런투 강원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가자들은 군청 광장을 출발해 평창 강변도로를 거쳐 상리교 반환점을 돌아 군청 광장으로 돌아오는 4km 거리를 달리며 건강을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평창군과 평창읍 번영회는 지역 수건 사업인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 군민 서명운동과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번 달리기 행사를 통해 군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며 지역 발전을 기원함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창군이 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평창군과 도교육청은 평창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평창군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교육 정책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 상담회가 세계인이 즐기는 충북 K푸드, 충북 농식품,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으로 도내 우수 농식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농식품 시장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수출 상담회는 코트라가 선발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농식품 수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수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 간 1:1 대면 상담과 수출 제품 디지털 콘텐츠 무료 제작 지원, 농식품 국제 인증 관련 무료 컨설팅 등 참가 기업의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충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메가와트급 산단 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위험 방지 고도화 기술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주 산업단지와 진천 산업단지에서 2027년까지 산업단지 지붕에 2메가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 고도화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산업단지의 외부 환경을 고려한 운영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향후 4년간 총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가상발전소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실증단지와 실시간으로 태양광 발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화재 등 위험 방지 고도화 기술 개발과 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등 운영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충북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 운영 공모에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와 협의체를 구성해 선정됐습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를 막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전파 시험을 지원하는 대형 전파 차폐 시설로 중부권 주력 산업인 자율자동차, 도심 항공교통, 드론용 탐지 센서 및 레이더 등 전파를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전자파 특성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과 지원시설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물로 30m법 시험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실내 전파 시험장으로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관광자원 홍보와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해 2024 보령 한 달 살기 여름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 살기 참가자들은 30일 동안 자유롭게 관광지와 지역축제 등을 체험하고 여행 후기 작성,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과제를 통해 보령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충청남도 거주자를 제외한 여행팀이며 선정팀에게는 숙박비, 부대비, 체험비, 여행자 보험비 등이 지원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도교육청 및 도내 10개 시군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군의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발전 특구의 추진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배터리 자연순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전기차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배터리 자원순환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전기차 핵심 부품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활성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교육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포항 블루벨리 산단의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해당 산업경제의 국가 거점이 되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시는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공단 운영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고 순환경제 인식 증진 프로그램 강의 등 협력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블루벨리 산단 내에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배터리 녹색 기업을 유치해 배터리 혁신 산업의 전초 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G패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빨라야 올해 말 시행되게 됐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추진했지만 세수 부족과 광주교육청의 외면 속에 G패스 도입과 함께 우선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등하굣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지난달 도입된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사업 K패스로 최소 20%의 혜택을 받는 성인들과 달리 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무상교통을 추진했지만 아동만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 50억 원이 더 소요되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시행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비 지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 5대5로 예산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 해야 말씀하시는 어린이 청소년 내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청소년에게도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G패스가 이르면 올해 말 도입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청소년 무상교통이 언제쯤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소각도 매립도 어려운 폐현수막은 각 지자체마다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이런 폐현수막을 어린이 안전우산으로 재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자 어린이 안전우산을 쓴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건너갑니다. 시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칸 건너 투명 비닐로 제작됐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속도 30km를 상기시키는 빨간 경고 표시도 포함됐습니다. 모양도 기능도 만점인 우산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모양도 너무 이쁘고 다른 우산이랑 다르게 좀 특이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광주 서구청과 광주 신세계는 폐연수막을 재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 250개를 제작해 지역 초등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기존에도 폐연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어린이 안전우산의 경우 현수막에서 디자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만 출연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골칫거리인 폐연수막이 아이들의 우산으로 재활용되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안전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지웠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는 한 해 4만 건이 넘고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시면서 욕설과 폭언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미 종결 처리된 민원인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전화 올 생각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앞으로 악성 민원 대응단을 구성해 강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시 관계자와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모여 여수만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여수만 르네상스 관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략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 비전을 위한 선포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제44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꿈꾸는 바다, 꿈꾸는 섬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손웅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단원 34명 등 총 44명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여수시립국악단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자진몰이와 휘몰이 장단의 모든 북 합주를 시작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의 줄타기, 판굿과 번화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2024 코리아 페스티벌 세부에 참가한 제주도가 제주의 매력을 현지에 알리고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참가해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우정을 나눴습니다. 세부 행사로는 미니 K-팝 버스킹 콘서트, 필리핀 전통무용 공연, K-뷰티 커버 메이크업 시연, K-타이거즈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관광공사와 혼저업소의 제주를 주제로 한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해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알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의 연대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6회 통영연극 예술축제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됩니다. 2024년도 제16회 통영연극 예술축제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통영시에서 열립니다. 통영은 수려한 자연경관, 역사와 예술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예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통영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글로컬 커뮤니티 스테이지, 가족극 스테이지 등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부대 행사로 문화 콘텐츠를 찾아라 워크숍, 희곡 북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7월에 통영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기시기 바랍니다.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뇌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은데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지적 융통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데요.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